네, 이번 코너는 가칭 주주총회,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좀 많은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좀 분해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탐방 전문가, 네, 발로 뛰는 전문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너무 어려운 것들은 곤란하고 오늘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다루기에는 쉽지 않고 네. 자 말랑말랑한 기업 쪽으로 가봐야 될 텐데 어떤 기업부터 먼저 준비해 오셨나요? A스토리. A스토리 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때 이슈몰이가 됐다가 지금 조금 며칠 좀 조용하네요. 네, 사실 우리가 A스토리를 이제 접근하기 전에 네. 이제 작년에 이제 OTT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 그리고 지리산에 실패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네. 일단 그 이유가 어느 정도 A스토리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입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향후 뭐 밸류에 대한 추정치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이었는데 근데 왜 주가가 빠졌냐? 이제 지리산의 이제 작가였던 이제 김은희 작가가 이제 A스토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작가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실패를 하게 되면서 추후에 OT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봤던 거고 우려감인가요? 예, 우려감이죠. 그런 부분이 또 김은희 작가님이 그리고 실패를 하면서 작년 이제 연말에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가장 냉정한 평가군요. 예. 사실 근데 김은희 작가의 스토리 라인도 그게 문제가 CG가 좀 문제가 많이 그렇죠. CG 얘기가 있었죠. 많이 나왔었죠. 거기 이제 PPL, 그렇죠. PPL. 네, 뭐 토스트가 갑자기 몇 10kg 바뀔 것이 넘어오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네. 예, 그러면서 사실 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매출 인식이 다른 회사와 사마 네트워크와 좀 다른 부분이 제작 진행률로 이제 인지가 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우영우로 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영우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제작 진행률. 선판배를 예. 하네요, 보통.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후행 매출이라고 해서 지금 뭐 네이버 이제 웹툰도 목요일부터 연재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판권과 이제 미국 리메이크 작품 뭐 이런 거에 대한 판권에 대한 수익은 나올 수 있고 추후에 뭐 광고, PPL 이런 게 실적이 이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향후에 우용으로 통한 이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추후에 나올 이제 내년 이제 무당이라는 이제 작품이 약 500억 정도 제작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제작 진행률만 따졌을 때 500억에 대한 매출이 인식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는 것은 네. 사실 시장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결국 우영을 통해서 모멘텀은 우영우가 대박이 났네. 그러면 차후에 뭐 흔히 통신사들도 이제 IPTV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러면 추후 OTT, 넷플릭스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수요가 더 나오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줘야 이제 A스토리가 더 이상 추후에 우상향을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한 있지 단계 않을까. 더 나아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영우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뭐 아치는 워낙 연풍이 돼서 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네, 우영우입니다. 뭐 줄여서 우영우. 그러니까 그 열풍이라는 게 매출이 이제 부가 판권이라고 해서 뭐 후속적으로는 조금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선반영돼서 이미 주가는 한 단계 올라 있고 가격 반영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아이아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작가 라인업과 PD 라인업이 있는데 네.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우영우 같은 경우는 문지연 작가가 사실 그렇게 유명했던 분은 아닌데 이게 대박이 나버린 거죠. 그렇죠. 제작비가 한 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왔고 이번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빅마우스 이제 이종석과 이제 윤하가 나는 이제 나오는 건데 막 여기서 흥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분위기가 A스토리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건가요? 이거는 우영우입니다. 아닌데요? 빅마우스네요. 이게 예고편인 것 같은데 이제 빅마우스가 이번 주에 나오는 상영했던 부분이 흥행이 대박이 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제작사에서는 그 OTT 업체에서는 그럼 우리 다음 내년에 나올 작품도 텐트폴이죠. 이제 500억, 네. 1000억짜리에 대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대작이라고 하죠. 보통 텐트폴.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기묘한 이야기 4가 대략 한 3천억 정도의 제작비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예. 근데 이 회사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200억, 300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넷플릭스에서 한 700억, 800억 정도 너네 한번 만들어 볼래라고 한다게 되면은 이게 이제 회사의 가치 점프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은. 네. 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뭡니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컨텐츠 좋네요. 하이브는 요즘 그
새로운 신인 걸그룹 뉴진스. 뉴진스. 네. 사실 저는 한 달 전까지는 엔터 회사에 대해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빅뱅이나 소녀시대나 트와이스와 같은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성장성은 조금 성숙기로 접어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터사들은 리비딩 단계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좀 관심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르세라핌도 있겠지만은 지금 뉴진스가 얘기가 나왔던 거는 이제 미니진 대표가 이제 어도라는 레이블 대표인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SM의 이제 아트 디렉터로 있다가 2019년에 하이브로 오신 분입니다. 네. 재밌는 건 또 다음 달에 소녀시대를 만든 분이 이분인데 같이 소녀시대와 뉴진스가 붙는데 실제로 지금 초동 판매가 지금 걸그룹이 에스파가 기록을 나왔었는데 그 기록을 아마도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백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BTS에 가려져 있던 그늘에서 이제 하이브는 새로운 신인 그룹에 대한 변화. 사실 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하향을 했던 부분이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세대 교체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 걸그룹 하반기는 걸그룹 강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트레이니 A라고 하는 이제 또 하이브에서 새로 나오는 뭐 물적 분화돼가지고 빅히트 뮤직으로 나오는 그룹이 남성 그룹이 7인조 그룹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대 교체가 이제 트레이니 A와 뉴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향후 하반기 물론 하반기 실적이 뭐 빅히트만큼 BTS만큼 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적어도 내년에 BTS와 가려졌던 매출이 여기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는 좀 중장기 입장에서 지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반토막 이상. 네,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BTS가 군대 간다는 이슈는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시장 자체는 뉴진스와 이제 트레이닝 A가 나오는 여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좀 관심을 향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들리는 전언으로는 하이브의 모든 그 시스템을 동원해서 역량을 밀겠다. 네. 실제로 지켜봐야 지금 이 가수들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국 빌보드나 이제 진출하기 위한 대부분 다 영어가 다 구사 가능한 멤버들로 지금 다 세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런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만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이브의 그 묵직한 힘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약간 매수 접근. 네, 매수적 접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A-스토리는 스테이. 스테이긴 하지만은 이제 만약 빅마우스 이번 주 반응에 통해 가지고 이제 우영우는 사실 이제 좀 있고 물론 네. 지금은 이제 6부작밖에 안 나오긴 했습니다. 아직 10부작까지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는 우영우에 의해 빅마우스까지 작품에 대한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면은 A-스토리 분위기는 바뀔 수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빠르게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롯데 쇼핑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쇼핑. 요즘 유통 쪽 어때요? 괜찮습니까? 뭐 일단- 내수가 의외로 좀 받쳐줘서 네. 경제 성장률도 지난번에 뭐 백화점, 할인점은 실적은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나올 거고요. 물론 이커머스 쪽을 해서는 뭐 미국 실적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롯데 컬처하우스, 그러니까 롯데 시네마와 롯데 엔터테인먼트 오늘 한산이 개봉이 됩니다. 실제로 네. 한산이 개봉되는데 물론 이순신 시리즈가 이제 예전에 명량 같은 경우는 CJ 엔터테인먼트가 했지만은 이게 롯데 엔터테인먼트로 넘어왔습니다. 한산과 향후 노량에 대한 시리즈 자체는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할 거고 그 롯데 시네마 이게 이번기 실적은 이번에 영화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실제로 영화가 흥행이 되면은 극장가와 배급사와 5대5로 나누게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산으로 인해서 제작사와 배급사와 이제 영화 극장 자체가 수익을 다 통으로 다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에 번제도시도 성공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의무 휴업 이제 폐지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성공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있었던 이제 오프라인 리뉴얼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러게 되면서 마트에 대한 반등이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다. 실제로 만약에 유무 휴업이 폐지가 되게 되면은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롯데 마트와 롯데 슈퍼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한 3,500억 정도에 대한 증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롯데 쇼핑도 하반기에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 네. 하반기. 좋습니다. 자, 세 가지의 기업을 빠르게 들어봤습니다. A-스토리, 하이브, 롯데 쇼핑. 네? 네, 맞습니다. 추가 질문이 하나 있대요. 네. 너무 빨리 끝났다. 빨리 하라고 해서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저 아직도 시간 적응을 못해서 추가 질문은 뭐 원하시는 게 월마트.
월마트. 네. 그렇죠. 사실 월마트는 실적이 어제 나스닥 시장이 빠졌던 게 월마트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3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은 재고에 대한 부분이죠. 재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월마트 자체가 미국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하나의 지표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그와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백화점과 이미 아울렛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제 비자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잘 나왔죠. CFO가 얘기했죠. 그리고 고가 라인 지출은 더 많이 나왔고 그런다고 중저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둔화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부분이 이번 아마 롯데쇼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 자, 진짜로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주주총회였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